네, 안녕하세요. 업비트 게스트하우스의 박국민 PD입니다. 네, 어느새 연말이 되었는데요. 저마다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내년에 다가올 25년의 새로운 기대감으로 모두가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업비트 게스트하우스는 25년 신년맞이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개념있는 희애씨 채널 운영하고 있는 경제 크리에이터이자 30살 경제공부의 저자 손희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어드리는 타로마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조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제 멘토로 활동 중이신 저희 손희애 작가님하고 그리고 인생 내비게이션 조한나 타로 마스터님께서 함께 25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와 좀 투자 관점에서 내년은 올해와 어떻게 다를지 여러분들의 신년 운도 타로를 통해서 받을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를 많이 작성을 하실 텐데요. 저도 부끄럽지만 저의 욕망이 가득 담긴 버킷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부 다 큰 돈 들어가는 것밖에 없네요. 사람이 되게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오, 맞아, 맞아. 결혼 전에 난 모든 걸 걸겠다. 갖춰놓겠다. 갖춰놓겠다. 투자를 해서 조금 많이 준비를 해야겠다. 금전적으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나 타로 마스터님은 네, 혹시 네, 네. 투자에 관심 많으신가요? 전 사실 경제 유튜버 분들 보는 거 좋아해요. 뭐 예적금, 코인, 주식, 분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이 섭외가 들어와서 또 우리 작가님도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거는 우리도 비슷한 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금리란 얘기 되게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금리가 네. 정확하게 뭐죠? 금리. 기준금리? 기준금리. 그냥 쉽게 생각해서 돈의 값, 돈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우리가 낮췄다. 그러면 돈을 좀 저렴하게 낮췄다.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돈의 가치를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기에 들어갔다는 건 우리도 기준금리 인하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하를 하는가? 돈이 비쌀 때 많이 쓸 수 있을까요? 돈이 저렴할 때 많이 쓸 수 있을까요? 돈이 저렴할 때. 맞아요. 저렴할 때. 그래서 미국도 돈을 좀 헐값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우리도 좀 낮춰야 된다라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한동안은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낮추는 것처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예적금을 해야 될까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오프라인에서 뭐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강연 같은 거 나가면은 정말 꼭 나오는 질문이에요. 희애님 지금 이 타이밍에는 저축해야 되나요? 투자해야 되나요?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보통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으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몰려요. 근데 또 금리 인하기에는 은행에 돈을 그냥 가만히 두면은 예적금 이자가 약간 네. 눈물 날 만큼 굉장히 네. 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빼가지고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은행에서 돈을 빼서 투자에 돈을 돌린다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기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돈을 빼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자 혹은 저축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골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둘 다 해도 돼요. 그리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파킹 통장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혹시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 타면은 뭘 해야 되죠? 주정차. 그렇죠. 잠깐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파킹, park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잠깐 차 대는 것처럼 돈을 잠깐 우리가 저축해 두는 곳이다. 비축을 잠깐 해주는 통장이다 라고 해서 파킹 통장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입출금 통장인데 이자를 쏠쏠하게 주는 통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쉽게도 예적금 금리가 내려가면은 파킹 통장도 결국은 이 예적금 일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리가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파킹 통장은 아직까지는 좀 버텨주고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바로 내가 여기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지 않을 때는 돈을 좀 비축해 두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마땅히 내가 투자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파킹 통장들이 괜찮은 게 좀 많으니까 파킹 통장에 돈을 잠깐 두셨다가 투자처를 찾고 그때 자금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금리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왜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있느냐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가 이 한국은행에서 땅 기준금리 낮추겠습니다 하면은 당연히 예적금 금리만 맞아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대출금리도 내려가야 되거든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현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나라가 현재 계속 몇 년째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다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대출을 많이 맞아요. 하니까. 대출의 규모를 늘려가겠구나라고 해서 네. 기준금리 내려가긴 했는데요. 대출금리는 좀 지금 낮추지 않을게요. 그래서 각 은행들이 당장 대출금리 낮추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좀 푸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좋죠. 예적금 금리는 조금 줘도 되는데 대출 금리는 많이 챙기고 있으니까 은행 입장에선 네네. 땡큐지만 우리 같은 개인들은 야속하잖아요. 저도 대출 쓰고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 대출금리도 내려가는 기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사만 봐도 그래도 대출의 이제 상향세가 증가세가 조금 잦아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버킷리스트에 적었던 것처럼 내 집 마련이 많은 분들의 목표일 것 같아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네, 꽤 많은데요. 저는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와 봤어요. 일단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기준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아직은 심각한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의 이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으로 연 1억 3천으로 기준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2억 5천으로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리고 대출을 받은 기간 동안에 만약에 아이를 둘째, 셋째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면은 추가 금리 우대까지 한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안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자금이 좀 생겼으면은 그러면 내가 목돈 생겼으니까 좀 갚아볼까? 이런 생각 중간중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또 내 마음대로 막 갚을 수가 없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내가 분명 돈이 있는데도 이 수수료를 굳이 물고 싶지 않으니까 네. 그냥 돈을 안고 있고 대출을 갚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이게 기존에는 각 은행별로 연 1.2%에서 한 1.3%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2025년도부터는 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0.6에서 0.7 정도로 그러니까 딱 반토막으로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곳도 서울이고 많은 사람들이 네.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지방 소멸에 대해서 부동산 쪽으로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 지방에 있는 집을 이제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1주택자로 보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니까요. 부동산 쪽에서 앞으로 나는 좀 투자 관련해가지고 더 넓혀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SR 확장을 적용하는 걸 좀 연기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봤어요. 이런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그럼 우리가 DSR이 뭔지부터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제가 이제 5억짜리 집에 대해서 LTV가 40%라면 2억 대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 2억을 다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DSR 적용해서 이게 총 부채 상환 비율이거든요. 지금 이 집 매매하려는 거 말고 다른 대출 어떤 거 갖고 있는지 봅시다. 요거 저희도 좀 고려해야 되겠어요. 요거까지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버는 것 대비 선생님께서 잘 상환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다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 DSR까지 고려를 하고 보니까 대출 한도가 2억이 아니라 PD님께서는 1억 5천까지만 대출 받으셔야겠어요 라고 만약 결과가 나왔다면 LTV보다 더 낮은 금액 한도가 적용이 된 거잖아요. 더 낮은 한도 기준으로 DSR까지 적용한 1억 5천까지만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고 이제 대출 받기 더 힘들어지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막 엄청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연기를 좀 해준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냥 연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적용이 될 것 같고
같고 DSR에 관련해가지고는 규제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빡빡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앞으로 점점 대출 받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주택 청약이 꼭 빠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청약은 열심히 붙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하나만 꼭 꼽으라라고 한다면 공공 분양 부분에서 1회 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이 됐다.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올해 2024년도 뭐 한 9월 그쯤부터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실제 시작은 11월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청약 당첨 확률 높이려고 하면은 10만 원씩 저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맞죠. 거예요. 이 10만 원이라는 얘기가 공공 분양에서 1회당 인정되는 금액이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10만 원 저축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1월부터는 25만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 말인즉슨 내가 공공 분양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기존처럼 10만 원씩이 아니라 25만 원씩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DCA식 투자를 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DCA 투자 방식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적립식 투자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적금에 매달 돈 조금씩 넣듯이 투자를 할 때에도 조금씩 적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내가 목돈을 갖고 있을 때 이거를 한 번에 타이밍 좋다 싶을 때 한 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최적의 타이밍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틈틈이 이렇게 분산을 해서 마치 저축하듯이 투자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이제 분산 투자 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방식이고요. 내가 원하는 때뿐만 아니라 분산을 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난 시작하고 싶은데 이거 좀 겁나 하시는 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이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적금하듯이 야금야금 투자하는 그 재미도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5년을 맞이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변화될지에 대해서 손희애 작가님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모두 기다려왔던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한나 타로 마스터님께 저희 금전운 내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나요? 3, 4개월 전에 이제 또 코인을 유독 이제 좋아하시는 내담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리플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흐름을 봤을 때 12월 중수에서 말에 좀 횡재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그 내담자님이 평단가가 1,0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되게 흐뭇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가장 고대하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적극적이시네요. 저의 앞으로의 금전운이 어떻게 될지 한번 타로 점을 봐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곧 새해니까 2025년 금전운이 어떨지 한번 보는 게 어떨까. 투자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실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뽑는 것만 봐도 좀 이렇게 거침이 없는 분들은 막 뽑으세요. 그런 분들은 투자도 막 그냥 지르는 그러실 것 같진 않아요. 성향이 좀 차분하실 것 같고. 왜 한숨을? 혹시 돈을 최근에 많이 쓰셨나요? 아니 지금 줄이고 있어요, 소비를. 지출이 좀 많을 수 있겠다 싶어요. 연말, 연초, 요때 좀 상반기 때 지출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수집하는 거 좋아하세요? 옷을 좋아해가지고 옷을 많이 사요. 이거가 이제 특히 남자분들이 뽑으면은 운동화 모으시는 분들 아니면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 꾸민 비용이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 제가 스타가 될 거란 그건 아닐까요? 진정하세요, 선생님. 금전운이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재미있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저희 업투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업비트 게스트하우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업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2025년 금전운이 좋을지 제가 봐드릴 건데요. 숫자를 1번부터 4번까지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제가 금전운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투자 성향으로 봤을 때 정말 신중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분들은 투자를 하는 분들이에요. 옆에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좋대 저거 좋대 이렇게 하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결정하기까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한번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내가 투자한 거에 있어서 2025년에 좀 돈이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딴 데로 셀 수가 있어요. 자기가 투자한 것들 중에서 그것만 잘 이제 좀 조절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2번 선택을 하신 시청자분들의 금전운을 한번 봐볼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급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거 좋은 거 같은데 하면 이미 사고 있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하게 이제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좀 더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관이 뚜렷해서 어떤 말로도 이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전문가의 조언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횡재할 수 있는 카드예요. 투자 수익으로 많이 크게 좀 버실 수 있는 카드라서 본인의 촉이 이번에는 2025년에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그래도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시청자분들의 금전운은 어떨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다 따져보고 내가 정말 이거에 수익을 볼 수 있는지 투자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이거든요. 킹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돈 카드 중에서 제일 이제 큰 왕이죠.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카드고 조금 예전에 투자를 했던 거에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산 게 아니라 예전부터 내가 뭔가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코인을 했으면은 뭐 몇 년 전에 샀던 것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모아왔던 거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요. 4번 카드를 골라주신 시청자분들의 금전운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자신감 하나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와 이거 무조건 대박이 날 것 같은데 하면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안정적인 것보다는 좀 큰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안정적인 거에 더 투자를 해서 좀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큰 돈을 벌 수는 있어도 나중을 봤을 때는 수중에 푼 돈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하시면 안정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는 큰 수익은 벌어가실 수 있겠다 보여져요. 네, 이상 저는 조한나 타로 마스터였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